자, 그러면 이제 요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왜 제가 알려드렸냐. 증감연산자를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의 반복문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반복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제가 여기다 int i는 1이라 쓸 거예요. 자, while이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while 대신에 일단 이거 보세요. 제가 이 조건문부터 먼저 작성해 볼게요. 자, 코드를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i는 i 플러스 1. 자, 보시면 지금 int i가 1이라 할 때 1은 10보다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작거나 같다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죠? 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조건문이라는 거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그 내용물이 실행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int i가 1일 때 참이니까 어떻게 실행돼요? 당연히 1이 출력이 되고 끝나겠죠. 그죠? 자, 근데 조건문 같은 경우는 참이면 조건식이 참인 경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해주고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내용물을 쉽게 놔주지 않는 녀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while문입니다. while. 자, while 뜻이 뭐죠? while이라는 거는 뭐뭐 할 때 동안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뭐뭐 할 때 동안 계속. 자, 그러면 while문도 조건문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실행이 되는데, 그러면 비슷하다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자, int i가 1이라 했을 때 while도 마찬가지로 지금 i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죠? 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while문은 뭐다?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을 조건식이 뭐다? true인 경우에 실행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아까 조건문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되고 끝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반복문 같은 경우는 얘가 참이면 실행이 됩니다. 일단 그러면 1을 출력해 주겠죠. 자, 그러면 i는 i 플러스 1이니까 최초의 i는 뭐? 1이죠. 그러면 1 플러스 1은 뭐예요? 2죠. 그러면 i라는 변수에 뭐 들어가요? 2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조건문 같은 경우는 i라는 변수에 아까 2 들어가고 끝났지만 얘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요 위로 올라갑니다. 요 위로. 뭐일 때? 2일 때. 2일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일 때 이 조건식 체크하니까 참이에요, 그렇지?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당연히 이때 2가 출력이 됩니다. 2. 자, 그러면 2가 출력이 되고 이때 뭐가 있어요? 2 플러스 1이니까 i라는 변수에 뭐 들어간다? 그쵸, 3이겠죠? 그러면 또 3인 경우에는 올라갑니다. 그럼 3일 때 참인가요? 네. 참이죠? 참이니까 3 출력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돼요? 3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그죠? 그럼 4가 돼서 또 조건식 체크하죠. 계속 참이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디까지 출력을 해줄까요? 그죠? 10까지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10일 때 참인가요? 네. 그죠? 참이니까 10을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10 플러스 1이 뭐죠? 그렇죠. 10 플러스 1이 11이 되면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다시 올라가요. 자, 그러면 11일 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죠. 거짓이죠. 11이 됐을 때 거짓이기 때문에 반복문은 어떻게 되냐면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반복문은 조건식이 false인 경우에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료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다?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1부터 5, 1부터 10,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것도 내가 이 시스템 프린트 ln을 이용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10번, 100번, 1000번 그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작성을 해주면 코드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가독성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내가 간단한 수열 출력하는 것도 내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출력하는 게 아니라 반복문을 이용해서 손쉽게 출력하는 게 뭐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반복문에서 이 i는 i 플러스 1은 뭐다? 줄였을 수 있다 했죠? 어떻게? i 플러스는 1 더 줄였으면 i 플러스 이런 식으로 줄였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이게 무조건은 아니지만 지금 작성하실 때 이 연산자는 증감연산식은 맨 밑에다가 둔다라고 생각하세요. 맨 밑에다가. 자, 그래서 제가 요 int i는 1을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작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반복문을 실행하는데 몇부터 시작하겠다? 1부터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이 10은 뭐라고 보냐면 얘를 끝값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1부터 시작해서 몇으로 끝나겠다? 10으로 끝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뿔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보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폭.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목적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목적지로 갈 때, 내가 목적지로 갈 때 종종 걸음으로 가는 것과 큰 걸음으로 가는 것 간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죠? 당연히 큰 걸음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목적지에 다다르는 속도가 어때요? 빠르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1씩 증가되는 코드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2씩 증가되는 코드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써라? 이렇게 써야 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1, 3, 5, 7, 9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고 만약에 이걸 3으로 썼어요? 그럼 어떻게? 1, 4, 7,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폭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 반복문의 횟수 또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그러면 이 현재 이 반복문은 몇 번 실행되는 반복문인 거예요? 자, 제가 1이라 했고 그 다음에 10까지 했어요. 끝값을. 그 다음에 i 값을 1씩 증가했죠. 몇 번 실행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 실행된다라고 하면 10번 실행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 해당 반복문은 11번 실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11번 실행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반복문이라는 건 조건식이 false인 경우에 종료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조건식에서 11일 때 체크한다, 체크하지 않는다?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1일 때 체크하기 때문에 총 11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요 안쪽 코드는 그럼 몇 번 실행된다? 요 안쪽은 10번 실행되는 거예요. 조건식이 11번 체크를 해봤더니 11일 때 거짓이니까 반복문으로 빠져나온 것 뿐이지 그래서 조건식은 총 11번, 이 안쪽은 10번 실행되고 있는 거다.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10번 실행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11일 때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i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자, i 값 출력하면 이때 뭐가 나온다? 당연히 11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왜? 11일 때 반복문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인 건데, 자, 그런데 가끔가다 코드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실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while문을 한 번 더 써야지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신데, 자,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1부터 10까지가 두 번 나올까요? 아니에요. 자, 1부터 10까지 두 번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죠? 자,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6번째 라인에서 10번째 라인에서 반복문을 실행하고 끝나니까 그때 i 값은 뭐다? 1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i 값이 들어올 때는 11인 상태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실행이 안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한 번 더 출력하고 싶으면 i를 다시 뭘로 재세팅 해줘야 된다? 1로 재세팅을 해줘야지만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것도 두 번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게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요거를 코드를 쓰라고 하니까 i++라는 걸 빼먹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우리가 반복문이라는 거는 조건식이 거짓일 때 빠져나와야 된다 했죠. 그러면 이 반복문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i라는 변수의 값은 뭐예요? 1이죠. 그러면 1이기 때문에 1은 10보다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이라는 값이 계속 증가가 돼가지고 11이 되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하면 무한루프에 갇히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이거 1 계속 나오는 거. 자, 이때는 여러분들 재빨리 여기 우측 상단에 이거 꺼주셔야 됩니다. 안 꺼주면 프로그램 튕겨버려요. 그래서 무한루프에 갇히는 거를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한루프에 갇힌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또 하나 무한루프에 갇히는 예를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제가 역순으로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역순. 내림차순을 합시다. 내림차순, 출력. 내림차순 출력이라는 거는 지금 10부터 1까지 출력을 해볼 건데, 자, int j라고 할게요. int j는 10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j는, 자, 수식을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자, j를 10부터 1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1씩 감소가 돼야 되는데 수식을 이렇게 써버리면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애초에 틀려버리니까 해당 반복문의 실행조차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꺽쇠를 반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j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지만 10이 1씩 감소가 되면서 1로 다다랐을 때 어떻게 된다? 반복문이 종료가 되겠죠. 그죠? 당연히 얘도 결국에는 1씩 감소되면서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0이 되면서 반복문을 빠져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j 출력해볼 건데, 자, 내가 만약에 j의 값을 1 증가시키는 코드를 쓰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자, 지금 j라는 값은 1씩 감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증가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증가되는 코드를 썼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무한 루프입니다. 자, 보이죠? 그래서 무한 루프에 갇히 있는 걸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라 어떻게 기호를 써야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기호라는 걸 써서 여러분들이 10부터 1까지 감소되는 코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무한 루프에 갇히는 걸 당연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i 값이 어떻게 증가되는지, 증가돼서 어떤 식으로 빠져나오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작값이라 하고, 얘를 끝값이라 하고, 얘를 뭐라 설명드렸죠? 보폭이다. 그리고 반복문이라는 거는 참일 때 실행, 그 다음에 거짓일 때는 종료된다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